바로 마이마운틴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성마저 나른한 김대벽입니다. 저희가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됐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는 2달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실패하지 않고 오셨다면 이제는 주변에서도 변화가 느껴지고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시점이에요. 제가 했던 다이어트에서는 3분의 1 지점을 넘어선 시점이거든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활 패턴 잡기부터 웨이트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쯤 10kg 가까이는 벌써 빠지셨을 거예요. 이번 영상도 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구간은 표에서 3번째 구간이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2달 정도 생활 습관을 잡고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10kg 정도 빠진 90kg에서 시작을 했고 체지방률은 26% 정도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이어트를 정리한 표는 한 달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영상은 이 한 달을 둘로 나눠서 2주씩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들처럼 2주씩 나누지 않고 한 달을 통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 절반으로 나누지 않냐면 이제는 많은 변화를 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먼저 수면 패턴을 잡고 식사에 여러 제한을 두면서 식습관을 잡았고요. 운동과 친해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만든 몸으로 꾸준한 반복을 해줄 때가 된 겁니다. 큰 변화들이 없다 보니까 이 한 달이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원래 힘들고 지루한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식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 2주 전부터 다이어트 식단이란 걸 했잖아요. 다이어트 9주차에서는 변화를 주기보다 기존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식단만 꾸준히 해주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바로 국물 끊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국물을 끊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다이어트 하는데 굳이 국물을 왜 끊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 다이어트 하면서는 국물을 끊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높은 칼로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국물들은 열량이 높습니다. 고기기름, 설탕, 양념 이런 것들이 녹아있거든요. 이게 약간 금주랑 비슷해요. 열량은 굉장히 높은데 액체라서 포만감이 떨어진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유형의 음식들은 꼭 피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속도와 폭식입니다. 국물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특히나 저는 국밥 같은 걸 먹을 때 거의 마시는 수준이었거든요. 사람이 보통 식사를 하고 배부름을 느끼려고 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속도가 빨라지면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양도 실제로는 배부름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폭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드리는데 이 폭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물은 당분간 끊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높은 나트륨입니다. 솔직히 저도 다이어트를 처음 할 땐 피트니스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뭐 라는 생각이어서 염분까지 크게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식단을 하는 저녁 식사 때 깍두기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찬으로 먹는 것보다 국과 찌개로 먹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서 수분을 붙잡아 두게 되는데 이러면 몸이 붓게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빠졌다 하더라도 수분을 붙잡아 두게 되면 체중계로 보이는 체중은 잘 내려가지 않아요. 그럼 체지방만 잘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도비만 다이어트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기간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심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이어트 완성 기간을 미룰 필요는 없어요. 다이어트에서 결국 체중이 빠지는 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나 확실한 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수분을 많이 잡아두는 국물과 찌개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식단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식단을 시작한 것 자체가 갑자기 강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무리해서 시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헬스장도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웨이트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운동이 너무 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도 웨이트를 쉬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 배운 운동은 21번 하게 되고 지난 영상에서 새로 배웠던 운동들은 7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금방 는다는 건 어떤 운동이든 쉽지 않거든요. 내가 잘 하고 싶어서 계속 알아보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웨이트는 계속해서 2분할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동에 관심이 늘어나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3분할 루틴 이야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나는 언제 3분할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 차부터 3분할 루틴을 할 겁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3분할 루틴들은 대부분 근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근육을 키우고 몸을 예쁘게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운동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다가 나는 웨이트를 조금 더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 3달 차 영상을 보시고 웨이트 루틴을 바꿔주시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웨이트를 늘렸을 때 유산소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만 늘려주세요. 저는 딱 이 시기에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웨이트로는 다이어트에 한계가 있으니까 유산소 시간을 늘려주거나 강도를 올려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걷기를 1시간이나 하고 있고 걷는 시간을 늘리자니 그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저는 어릴 때 전방 십자인대랑 연골판을 다쳐서 무릎에 부담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량을 늘려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속도를 천천히 하면 되니까 등산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헬스장 바로 뒤에 135m짜리 낮은 산이 하나 있어서 아침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외 등산을 하려면 적당한 산도 있어줘야 되고 날씨 같은 외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저도 실제로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실외 등산을 멈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드릴게요. 바로 마이마운틴입니다. 헬스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러닝머신처럼 생겼지만 레일은 훨씬 짧은 기구를 보셨을 거예요. 마이마운틴이 김동현님 채널에서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생긴 기구가 마이마운틴입니다. 마이마운틴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 효율성입니다. 따로 산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딱 등산 효과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등산했던 기록을 찾아보니까 총 거리가 거의 3km 가까이 나오는데 실제로 2km 가까이는 진입로였어요. 물론 걷는 것도 운동이지만 우리 이미 걷기 1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마운틴을 타게 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상 방지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무릎 같은 관절들에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이마운틴을 타면 하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무릎은 등산하는 것보다 하산할 때 무릎의 부담이 훨씬 커서 하산이 없는 마이마운틴을 타니까 저는 무릎의 부담이 훨씬 적더라고요. 세 번째는 실내 운동이라는 겁니다. 날씨를 타지 않는다는 건 운동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이에요. 습하고 더운 여름도 요즘처럼 추운 겨울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 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우리가 흔히 심리적으로 갖는 핑곗거리들을 없앨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운동기구의 이름처럼 경사를 올라가는 기구라서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할 때 아킬레스건, 종아리, 허벅지를 꼭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마이마운틴을 타시기 위해서 제가 오른 산의 높이와 같은 135m를 타도록 추천드릴 건데 처음에는 경사도 10%, 속도 4.1로 타주세요. 그러면 135m의 높이를 20분에 완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대체 운동 시간이 얼마야? 라는 생각에 겁을 먹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운동 루틴이라면 스트레칭 10분, 웜업 20분, 웨이트 1시간, 그리고 유산소 1시간 이렇게 하고 계실 건데 이제 웜업 대신 마이마운틴을 타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난 루틴들하고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루틴은 스트레칭 10분, 마이마운틴 20분, 웨이트 1시간, 유산소 1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1시간 걷기만 했잖아요. 처음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해본 유산소 운동 중에 효율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국물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단에서 규칙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모아보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시작부터 무리해서 실패하지 않게 규칙들을 조금씩 나눠서 완만하게 추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기존의 식습관에 비하면 지금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또 완전히 못할 만큼은 아니니까 제 방법을 따라서 다이어트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기존에 하시던 루틴에서 마이 마운틴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루틴까지가 다이어트 과정에서 해야 할 큰 루틴의 완성이라고 봐요.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하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이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앞으로 이틀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다이어트 가속 구간이라는 걸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본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가속 구간에 대한 영상을 바로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가속 구간이라는 개념이 제가 고도비만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간별로 해야 하는 식단과 운동에 관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성조차 나른한 김대벽이었습니다. 안녕!